안녕하세요. 유영지입니다. 오늘은 그 혼자서 이렇게 책 생각하려다 보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서 그냥 방송해 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소상공인 SNS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이제 쓰려다 보니까 처음에 구상하기는 마인드맵이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두서없이 뭐 툴 컨셉 리더라고 하는 마인드맵 도구인데 좀 옛날 도구입니다. 그래도 또 장점이 나름 있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뭐 맨 앞에 1장은 가게 개업에 대한 거, 2장은 SNS 안에서 고객 만나기에 대한 거, 3장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텍스트를 어, 스프레드시트 쪽에서 가져왔는데 양쪽으로 흩어질까봐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놨었는데요. 중간 노드를 없애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코글에는 있는데 OK 마인드맵에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컨셉 리더에서는 컨트롤 대를 쓰게 되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이쪽 맵은 일단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재배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끌어다가 놓는 게 컨셉 리더에서는 바로 아래 놓는 게 안 돼서 상위 쪽에 매달아서 보통 이렇게 처리했었는데요. 여기서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2, 3, 여기 3번부터 이쪽 가져오는 게 나으려나요? 3, 4, 그 다음에 5를 이쪽 아래로 우선 이래 놓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면에 딱 들어오게 하는 키는 F5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면 안에 들어오거든요. 같지는 않은데 OK 마인드맵에서는 컨트롤 R을 보통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코글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Alt R을 쓰게 되면 가지 재배치가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는 가지 재배치까지는 아니고 그냥 사이즈를 하나면에 맞춰주는데 생각보다 이 기능이 굉장히 편해요. 한눈에 들어오게 되니까.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책 맨 앞에서는 현재 계획입니다.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책 맨 앞에서는 온라인에 내 가게 개업하는 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SNS 안에서 고객 만나는 거 그리고 마케팅 위한 고객과 소통 멀티미디어 마케팅 이벤트 운영 이렇게 대략 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안에서 가게 개업한다는 이런 의미는 사실은 조금 와닿지 않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표현도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와닿지 않는다는 거는 어, 보통은 메모를 여기다 한번 열어볼까요? 엔터 치고 예. 보통 어떻게들 생각하시냐면 내 가게는 오프라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은 많이 팔리도록 음, 홍보하는 채널이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요거를 넘어서지 않으면 계속 광고 경쟁, 예, 광고 홍보 경쟁을 벗어나서 매출을 늘리시기가 힘들어요. 예, 벗어나기 힘든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는 좀 더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현재 사업을 통해서 큰 가치, 적은 투자로 큰 가치를 얻는 준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막연해지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정리된 이야기도 하게 되겠죠? 보통 많이 보게 되는 게 기획서 없이 가게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경우도 흔해요. 그래서 가게 뭔 단어를 쓰면 좋을지 모르겠네. 점포 오픈할 때나 또는 현재 운영 중이더라도
기획서를, 마케팅 기획서를 한번 써보시는 거 먼저 작성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가 좀 되거든요. 현재 하는 부분 중에서 취약점이나 이 강점, 또 새로운 모델,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부상이 쉽게 놓치고 있던 부분이 빨리 이렇게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온라인에서 보시면 이거 별도로 이제 달아 드릴 텐데요. 온라인에서 보시면은 원페이지로 되어 있는 그 마케팅 기획서 이거를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받아서 작성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린 캔버스나 비즈니스 캔버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요런 거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마케팅 기획서 양식 채우시는 것보다 조금 더 이게 산만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정리는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마케팅 기획서를 꼭 써보시기 원하고, 가능하면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구글 문서 양식으로 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이거 혼자 쓰시려면 또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오픈해서 이거를 협업을 해보시는 것도, 협업으로 작성하는 거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또는 협업 작성까지 못 가더라도 작성한 거를 그룹이나 타임라인, SNS 타임라인에다 공개하고 댓글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거, 이것도 의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요, 오픈해서 협업한다 그러면 막 기획서 하나 작성하는데 내가 혼자 하는 게 더 빨라, 내지는 오픈하면 남이 보면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도 아니고 가까운 경쟁자가 보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가까운데 경쟁자들 보는 분 안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보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달라지는 양상이 있죠. 달라지는 양상이 그 새 길을 열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그 건강한 경쟁 체제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좋은 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약간의 경쟁을 피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길을 가시게 되거든요. 경쟁 피하려다가 프레임 안에서 경쟁 피하려다가 뭐랄까, 더 큰 손에 잡히는 것.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막 달리고 있는 그 안에서 살짝 옆으로 나오는 것 때문에 바로 잡아먹히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요거는 다 함께 있는 안에서 오픈하는 거니까 사실 중심으로 들어가는 행동입니다. 이게 중심으로 들어가기,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 기획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나중에 오늘은 제가 맵 만드는 시간이라 그 양식에 대한 거나 이런 이야기는 또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기획서 한번 작성하는데 오픈해서 한다라는 게 이게 키가 되고, 그리고 구글 문서 양식으로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고, 댓글로 이렇게 공개해서 토론한다 이렇게 하고요. 시장 조사하실 때 이제 이게 검색이 중요해지잖아요. 예, 검색 중에서도 뭐 네이버 데이터랩 같은 거, 이건 기본이고요. 예, 그 다음에 구글 트렌드라든가, 그리고 또 구글 여기에서 고급 검색 이런 쪽, 그 다음에 네이버 쪽 같은 데 보시면 그러면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내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 검색 이런 부분에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SNS하고 유튜브, 이런 그 밖의 소셜 미디어들에서 찾음직한, 고객이 찾음직한 키워드에 대한 그 현황을 한번 시장을 조사해 보시는 거,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것도 좋거든요. 그리고 공식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공공 쪽에서 운영하는 그 정부 부처나 지원 기관들 이런 데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는 것. 예를 들자면 통계청 쪽 사이트라든가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쪽 관련된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 정보를 온라인에서 일단 취하시는 게 좋아요. 왜 자꾸 제가 온라인을 강조하냐면 오프라인에서 보통 하시게 되면 그러면 특정한 장소로 이동을 하셔야 되거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시면 좋은데 책자 같은 거, 그 다음에 자문 지원 좋아요. 이것도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요런 쪽만 보고 하시다 보면 그러면 비용 때문에 이게 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죠. 비용 때문에 미루게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예. 잠깐 혹시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하고 봐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예, 정소영님 안녕하세요. 이 소리가 제대로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고재원님, 정호인님, 김대은님, 이준용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조영철님, 추미양님, 홍순호 대표님도 오셨네요. 신영숙님도 오셨고 박격성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질문 적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아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예. 시장조사 쪽은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스케치하고요. 예.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기본 검색 체크리스트 그랬는데 엉뚱하게 제가 위쪽에다 다 적었네요. 그쵸? 예, 옮겨 놓겠습니다. 요만큼을 가져다가 예, 이렇게 컨셉 리더에서는 마우스로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 통째로 이렇게 옮기는 방법 요걸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공식 사이트도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내려놓겠습니다. 시장 조사를 그러면 오프라인 중심으로 적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우선은 이렇게 나눠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메인보다 해시태그 그랬는데요. 나만의 해시태그 정하기 이렇게 하셨는데요. 해시태그는 보통 정석대로 기본 태그를 만드는 태그를 위한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기본 태그를 위한 세 단어는 하나는 자신의 이름, 그리고 지역, 그 다음에 다루는 품목, 분야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요렇게 되는 세 단어.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쓰시는 단어로 자기 이름 제외하고 많은 분들이 쓰는 단어로 있는데 사실 이름을 많은 분들이 써 주시거든요.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가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 해시태그고 그 외에 이제 그 검색 엔진에서 그 키워드 요거를 적절히 이렇게 뭐랄까 찾아내고 형성하는 과정 요거는 이제 2차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쓰이는 해시태그를 또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좀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얻으실 수 있거든요. 예.
매체별로 실제 쓰이는 해시태그를 많이 보시는 거 이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감자탕 저기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냥 그 키워드만 가지고는 기존 경쟁을 벗어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이름도 해시태그에 함께 포함이 되면 나중에 이제 이걸 다뤄가기가 훨씬 좋으세요. 해시태그가 좋은 점은 다시 검색을 통하지 않고 해시태그만으로 누빌 수가 있습니다. 그 검색을 정보를 누비게 해주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시태그를 쓰셔야 돼요. 해시태그 가지고 정보를 누비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해시태그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해시태그가 두 가지로 쓰이는데 특정 미디어에서 미디어에서 내부 태그만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로 확장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내부라고 하는 건 지역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한쪽 분야나 자기 것, 자신 컨텐츠 이렇게 제한을 해 놓은 경우가 있고 자신 컨텐츠 그 다음에 일정한 그 뭐랄까 구역이 더 낫겠네요. 여기에서 쓰이는 거, 그 다음에 전체로 확장한 거, 해당 미디어에 요 특성을 좀 봐가면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걸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궁금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심을 한번 해놓고 또 가서 정소영님 잘 들린다고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또 듣고 계신가 봐요. 박현님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요즘 김포 쪽은? 이번에 김밥 모임에서도 그래도 혹시 또 한번 왔다 가지 않으시나 생각은 좀 했는데요. 언제 기회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료 광고보다 더 좋은 프로필 구성하기 그랬는데요. 하실 때 그 SNS 프로필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SNS 프로필을 먼저 정석대로 채우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점포, 페이지 등이 연결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점포 페이지 안에도 거기에도 그 뭐랄까 랜딩 페이지가 있겠지만 랜딩 페이지로의 연결도 가능하면 해 놓으시는 것 요게 이제 필요한데요. 안에서 프로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점포 때문에 내가 알려지게 된다라고 이거는 뭐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렇게 된다라고 보통 이게 기본 생각인데요. 실제 SNS에서는 내가 알려지면 점포가 알려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SNS에서는 훨씬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도 나중에 이제 그 프로필 타임라인 그 다음에 회친 수와 회친 수 구성 그 다음에 관계 이벤트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일어난 그런 쪽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프로필을 통해서 점포나 내가 하는 일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채워지면 이러한 요건이 채워지면 그냥 간단한 글 하나로 바로 반응을 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SNS 굉장한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 가능이라고 써놓을게요. 항상 한다는 게 아니니까 가능. 요건이 채워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필 페이지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점포 비중이 높으면 커버 스토리를 아예 점포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점포, 그 다음에 진열대 상품, 예, 이미지로 이렇게 바로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프로필 사진 경우도 안에 실제 점포에서의 복식으로 찍은 거, 옷 있죠? 옷차림 바꾸겠습니다. 옷차림, 그 다음에 점포 배경 괜찮아요. 이것도 점포 배경에,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를 아주 짧은 단어요. 짧은 메시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라든가, 그 다음에 안에 리본이라고 하죠. 예, 필요한 리본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으로 끝나지 않고 이름 옆에 별명 있죠. 별명 세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름 자체는 페이스북에서는 본명을 쓰시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시는 거는 오히려 이름을 뭐랄까, 이름을 사업 중심으로 가져가면, 그러면 그 관계가 뭐랄까, 단골 관계가 어려워요. 관계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확장이 어렵습니다. 확장이라기보다 나중에 변화 적응이라고 하죠. 적응에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별명을 쓰시게 되는데, 별명에다 다루시는 품목, 아까 이야기했던 해시태그에서 다뤘던 품목, 지역, 그 다음에 특성이 좀 이렇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유명해졌으면 기존에 유명한 별명을 가지고 계시면 위의 조건에 맞지 않아도 그냥 병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별명은 여러 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노출은 하나만 됩니다. 괄호로 해서, 이거는 괄호는 자기가 치는 게 아닌데 헷갈릴 것 같은 게 있는데 안 적을게요. 예, 그리고 안에 여러 개 쓰실 수 있고, 이거는 페이스북 같은 페이스북 검색에 반응해 줍니다. 이 별명이. 그래서 이걸 통해 갖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 많으신데,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이 부분을 안 쓰시면서, 별명을 제대로 못 쓰시면서 페이스북 안에서 활동하는 거는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 별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대부분 이런 기본 부분부터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으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이름까지 끝나고 나면 소개글입니다. 근데 소개글을 의미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소개글에 최소한 찾아오실 수 있을 만큼, 지역 확인이 될 만큼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래에 있는 뭐랄까, 거주지로는 너무 커서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지역 확인이 가능한 어느 정도의, 어느 길 어디 쪽, 주소 밝힐 수 있으면 주소 밝히는 것도, 또는 찾아오기 좋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는 점포에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제가 지금 하는 내용 잘못 이해하시고 점포가 아니라 내용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랑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건 점포 위주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루는 품목들을 나열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현재는 101자만 쓸 수 있으니까 안에다가 멋있는 문장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우선은 여기 그 다음에 소개 말고 지역과 관련된 또는 품목과 관련된 그 경력 있죠. 경력, 그 다음에 학력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또는 지역분들과 관계에 도움이 되는 안에 경력을 너무 숨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력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그 쉽게 다가오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역과 관련된 조금 이제 편집을 3개로 나누겠습니다. 지역과 관련된 품목과 관련된 경력, 학력, 표현, 관계에 도움이 되는 학력은 지역에 영향을 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신뢰에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요 내부에서 편집할 때는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고 멀티노드 입력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하면 이런 편집이 또 가능합니다. 쪼갤 때 이건 그냥 밖에 나가기 싫을 때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프로필 구성에 대한 거를 대략 했는데 더 하고 싶어지네요. 자, 그럼 조금 더 할게요. 아래쪽에 보면 대표 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뭐 한 6장 뭐 이 정도 하게 되는데 요 사진들이 지금 어떻게 보여지는지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다는 품목이나 인테리어가 또 중요한 것도 있죠. 그러면 인테리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정보가 되는 예를 들어서 메뉴에 대한 걸 수도 있어요. 또는 진열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사진들을 안에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중에 따라서 운영 비중 따라서 나는 여기에서 사람들하고의 넓은 관계가 더 중요하다. 또는 내가 지역의 판매가 중요하다. 지역의 경제활동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그 대표 사진 구성을 조금 이제 달리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표 사진 이야기까지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들으시는 분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현님 다음에 이진숙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혜숙님 오셨네요. 장남희님 반갑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또 돌아가서 마저 진행을 또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만들기인데요.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냥 사용하시는 거. 우선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기존 온라인 거점을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거 요거하고 그 다음에 도메인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기존 온라인 거점도 중요한데 그 우리가 채널로 쓰시는 거 그러니까 관계 유통 채널 분석하신 거 마케팅 기획서 이야기죠. 마케팅 기획서 단계에서 이쪽 채널 분석하셨던 것에 따라서 그쪽 거점을 검토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홈페이지로 쓰실 거는 구글 사이트 도구 요것도 괜찮고 사이트 도구도 괜찮고 그 다음에 나는 판매만 그냥 가겠다 그러시면 우리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요.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성을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사이트 도구를 메인으로 쓰고 스마트 스토어나 다른 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없이
바로 스마트 스토어를 그거를 홈페이지처럼 쓰시고 나머지를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 따라 가지고 달리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필요한 건 또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형 따라서 나는 유튜브다 아니면 구글 포토 쪽이다 구글 드라이브 안에 문서로 나는 가지고 있다 아니면 디지털화 되어 있지만 오픈 안 돼, 어려운 구조 그러니까 그냥 파일 형태다 이럴 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화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는 콘텐츠가 있나 싶은 단계 이런 단계에 따라 다른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하는데 제일 기본은 경쟁 업체들 벤치마킹이 아주 중요합니다. 벤치마킹을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려워하실 것 없이 공개해서 검색과 그 다음에 공개 질문해가지고 이 친하신 분들한테 예, 그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룹이나 예, 지역 또는 전문 그룹이나 그 다음에 타임라인 이런 데서 벤치마킹을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돼요. 이 SNS를 하는 거는 이런 강점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안 쓰시고 홍보만 그냥 마냥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오히려 그 단골, 그 다음에 연대감 이런 거를 고취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세요. 힘을 덜면서 예, 힘을 덜면서 그 다음에 보다 리스크를 예, 줄이면서 그러면서 결과는 좋게 고객도 확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홈페이지 이야기도 또 나중에 또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이야기 일단 요 정도 해놓고 그리고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남희님 다음에 김목호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재영님 여기 벤치마킹 아니죠 소상공인 마케팅 사례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예. 고재영님은 지금 군포에서 그 빵집 하고 계시죠? 고재영 빵집. 예. 그리고 보시면 페이스북 생방송 잘하십니다. 네, 꾸준히 하시고 여기 계신데 한번 들어가서 지난 것들 한번 보시면 네, 그러면 성향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페이지 운영도 하시고 네, 그리고 군포 소상공인 위한 그런 이제 그룹 운영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간간히 이벤트 좋아하십니다. 잘 하십니다. 그리고 우선 프로필부터 한번 꼭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른 그룹 활동도 이렇게 많이 시도하시는 편이세요. 그리고 패친 숫자 당연히 많으시고 전국 택배를 하는 독특한 빵집입니다. 그리고 패친의 농산물로 새로운 빵을 개발하는 거
요런 시도도 참 많이 하시고요. 그 현장 가보시면 빵마다 이름을 붙여 놓으셨어요.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CSR 활동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지역을 위한 지역과 함께 가는 예, 이런 그 느낌을 굉장히 많이 살리고 계세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도 더 할 때 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했으니까 또 잠깐 그 어떤 분들 들어오셨는지 한번 가서 또 잠깐 보겠습니다. 아, 박도진 선생님 오셨네요. 잘 지내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체크리스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 체크리스트는 점포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마케팅을 위한 점검표가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점검표를 어려워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메모를 하세요. 예, 메모를 하시면 되고,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쓰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폰만으로도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컴에서 당연히 예, 되고, 그리고 이제 출력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맞게 쓰시면 돼요. 근데 체크리스트는 진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곳에는 체크리스트가 없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없고 뭐만 있어요? 예, 화장실에만 체크리스트가 있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예, 혹시 관리업체에서 그냥 건물 관리하는 곳에서 그냥 붙여놓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화장실에는 있어요. 있는 경우를 자주 봐요. 그런데 뜻밖의 점포 내부에 이렇게 안쪽에 붙여놓으셨나 했는데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프레드시트 말고 난 너무 간단하게 그냥 하고 싶다. 그러면 폰에서 구글 팁 안에 보면 그 체크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랄까 이력 관리나 이력이나 트렌드 요거 너무 그렇다. 경향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건 또는 재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자주 하지 않는 거. 이거는 자주 하지 않고 경향 필요 없는 것. 변화가 그 대신 변화는 많은 좀일 수 있는 것. 요런 거는 구글 킵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정해서 일자별로 쭉 가는 거 이런 것들은 구글 스프레드시트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이디 비번 같은 것들 이걸 외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이디와 비번은 이거는 본인만 보이는 곳에 기록하는 거지 기록하는 것이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굉장히 힘든 걸 선택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 체크리스트하고 아이디 B1 이쪽에 이제 어떤 걸 쓰시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박도진님 다음에 조은혜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김상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렁저렁 지금 첫 번째에 해당하는 예, 그 내각의 개혁하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생각나는 대로 메모를 좀 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컨트롤 페이지업 누르면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우선 이렇게 접어놓고 접어놓고 한 번 더 접어버릴까요? 조금 있다가는 그 SNS 안에서 고객 만나기에 대한 이야기
요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아침을 제가 대충 했더니 지금 배가 좀 고파가지고요. 뭘 좀 찾아서 좀 먹고 와서 그러고 나서 또 하려고요. 이쪽을 좀 옮기겠습니다. Alt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한쪽 트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쪽 트리로 이렇게 바꿔 놓고 이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2번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